요약 노트. 첫 번째 주제, 관리체계 기반입니다. 인증 범위는 서비스 단위로 잡습니다. 서비스 자체가 빠지면 범위 설정 문제이고 서비스 내부 자산 한 대가 빠지면 자산 식별 문제로 봅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신청서, 자산관리 지침, 자산관리대장의 자산 분류 기준과 범위 표현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정보 서비스 흐름도에는 주요 직무자 흐름, 원격 접속, 보안 대책, 인증 방법, 암호화 구간이 반드시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중입니다. 정책은 만들어두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유와 열람이 되지 않아 직원이 모르면 정책 수립 결함 포인트가 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두 번째 주제, 경영진 참여입니다. 위원회는 임원급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2층 구조로 이해합니다. 위원평가, 정책 변경, 예산, 보안 감사 결과 등이 주요 보고사항입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CISO는 치프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오퍼서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최고 정보보호 책임자입니다. 조직의 정보보호 전략을 총괄하는 임원급 직책으로 정보보호 정책 수립과 보안 위험 관리를 책임집니다. CISO는 지정 후 18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는 것이 핵심 숫자입니다. 또한 매출 5조 원 이상이거나 ISMS 의무인증 대상이면서 자산 총액 5천억 원 이상인 기업은 겸직 금지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CPO는 치프 프라이버시 오퍼서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입니다. 조직 내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직책입니다. CPO와 CISO는 동일인이 겸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도에서 CPO가 CISO 아래 조직처럼 종속 배치되면 안 됩니다. CISO는 정보통신망법 기반이고 CPO는 개인정보보호법 기반으로 법적 근거가 서로 다른 별개의 직책입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세 번째 주제, 보호대책 핵심입니다. 접근 통제는 네트워크 접근, 정보 시스템 접근, 응용 프로그램 접근, 데이터베이스 접근, 원격 접근 통제, 무선 네트워크 접근, 인터넷 접속 차단 이렇게 총 7개 구조로 잡습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중입니다. 네트워크 접근에서는 DMZ와 서버팜을 최소 구조로 이해합니다. 사설 IP 체계를 쓰지 않거나 공인 IP를 내부망에 쓰면 결함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중,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암호화는 암호화 정책과 암호키 관리로 나눕니다. 암호화 정책은 암호화 대상과 안전한 알고리즘이 핵심입니다. 암호키 관리는 물리적 분리 저장, 마스터키 구조, 외부 설정 파일 저장 금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중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암호화 대상은 고유식별자 4개, 계좌번호, 생체인식정보, 비밀번호, 신용카드 번호입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중입니다. 외부자 보안은 현황관리, 계약시 보안, 보안 이행관리, 만료시 보안의 4단계로 정리합니다. 계약서에 재위탁 금지가 명시되어 있어도 실제 재위탁이 발생하면 보안 이행관리 결함이 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개발 보안은 보안 요구사항 정의와 검토 및 시험으로 봅니다. 공공기관에서 5만, 50만, 100만 기준의 영향평가 대상인데 검토하지 않으면 결함 포인트가 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분리보관은 테이블 분리 중심이 아니라 접근 계정 분리 중심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네 번째 주제, 개인정보 처리 단계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핵심 숫자는 3일, 3개월, 5일, 72시간, 1,000명, 30일입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 25조 관점에서 공개된 장소의 고정형 영상 처리기기 기준으로 이해합니다. 비공개 장소는 같은 논리로 바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중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 업종별 포인트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원장 접근 시 이전과 이후 로그, 그리고 승인 이력이 핵심입니다. 원장은 금융거래의 최종 기록부로 고객의 계좌 잔액, 입출금 내역, 대출 현황 등 모든 금융거래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핵심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원장은 위조나 변조 시 금융사고로 직결되기 때문에 접근 통제가 가장 까다로운 포인트입니다. 원장은 클라우드로 보내면 안 됩니다. 가명 처리 같은 일부 업무를 클라우드로 보내려면 위원회 승인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금융안내서 기준으로는 가명 처리 적정성 평가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중입니다. 이벤트 경품 업무에서 5만 원 이상이면 국세 신고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첨자에 한해서만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당첨 전 전체 응모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포괄 수집 함정입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대학은 공공 맥락과 교육부 지침을 함께 봐야 합니다. 병원의 인증 범위 예시로는 홈페이지, 모바일 앱, OCS, EMR이 있습니다. 여기서 OCS는 오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처방 전달 시스템입니다. 의사가 입력한 처방 내용을 병원 내각부서로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투약, 검사, 수술 지시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합니다. EMR은 일렉트라닉 메더컬 러코즈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전자의무 기록 시스템입니다. 환자의 진단 기록, 처방 전, 검사 결과, 수술 이력 등 의료 행위 전반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핵심 시스템입니다. 팍스는 현재 인증 범위에서 제외로 설명되었습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중, 심사 중요도 중입니다. 일부 생략 특례가 있더라도 자산 식별은 제외되지 않는 대표 항목으로 봐야 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중입니다. 여섯 번째 주제, 출제 리스트입니다. 시험 중요도 상 항목입니다. 첫 번째는 CISO 신고 기한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18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누락과 자산 누락의 구분입니다. 모바일 앱 누락은 범위 설정 문제이고 인증 서버 하나 누락은 정보자산 식별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공공기관 영향평가 기준입니다. 5만, 50만, 100만이 핵심 기준입니다. 네 번째는 금융 클라우드 선행 절차입니다. 먼저 위원회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금융원장 통제입니다. 원장 접근에 대한 모든 로그를 이전과 이후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분리보관 해석입니다. 테이블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계정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곱 번째는 유출 신고 핵심 조건입니다. 1,000명 이상이 유출되거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자가 해킹을 통해 유출되는 경우입니다. 여덟 번째는 국내 클라우드 인증 범위입니다. 국내 클라우드 인증은 자율 인증입니다. 여기서 POS는 플랫폼 애즈 어 서버스의 약자로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실행에 필요한 플랫폼 환경을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IaaS가 인프라를, SaaS가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PaaS는 그 중간 단계인 개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국내 클라우드 인증 체계에서는 현재 PaaS 인증이 없다는 점이 시험 포인트입니다. 시험 중요도 중 항목입니다. 접근 통제 7개 구조는 네트워크, 정보 시스템,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원격, 무선, 인터넷 차단입니다. 암호키 관리 3요소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의 암호키 저장, 마스터키 구조, 외부 설정 파일 저장 금지입니다. 외부자 보안 4단계는 현황 관리, 계약 시 보안, 보안 이행 관리, 만료 시 보안입니다. 정보 서비스 흐름도에는 보안 대책과 인증 방식이 반드시 표현되어야 합니다. 정책은 공유와 열람이 되지 않으면 정책 수립 결함이 됩니다. 일곱 번째 주제, 비교표입니다. 첫 번째 비교표 범위 설정과 자산 식별과 자산 관리의 차이입니다. 범위 설정은 서비스 단위로 판단하고 자산 식별은 개별 정보자산 단위로 판단하며 자산 관리는 변경과 최신화 단위로 판단합니다.
범위 설정의 대표 사례는 모바일 앱 누락이고 자산 식별의 대표 사례는 EMR 내부 인증 서버 누락이며 자산 관리의 대표 사례는 담당자 미갱신이나 등급 불일치입니다. 시험 포인트로 정리하면 서비스가 빠지면 범위 설정 문제이고 자산 한 대가 빠지면 자산 식별 문제이며 만들어둔 뒤 관리가 안 되면 자산 관리 문제입니다. 두 번째 비교표 정보 시스템 보호와 정보 시스템 접근과 응용 프로그램 접근의 차이입니다. 정보 시스템 보호는 물리적 보호를 의미하고 정보 시스템 접근은 서버 접근 통제를 의미하며 응용 프로그램 접근은 업무용 프로그램 통제를 의미합니다. 정보 시스템 보호의 대표 포인트는 서버실 렉, 설비이고 정보 시스템 접근의 대표 포인트는 계정, 세션 서버 간 통제이며 응용 프로그램 접근의 대표 포인트는 로그인 실패 횟수, 동시 접속 차단, 다운로드 사유 입력입니다. 혼동주의 포인트로 정리하면 정보 시스템 보호는 정보 시스템 접근과 다른 개념이고 정보 시스템 접근은 물리 보호가 아니며 응용 프로그램 접근은 서버 접근과 구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비교표 수집 이용과 제공과 위탁의 차이입니다. 수집 이용의 기준은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불이익이고 제공의 기준은 남에게 주는 것이며 위탁의 기준은 업무 처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강의 핵심으로 정리하면 수집 이용은 동의 항목 구조를 암기해야 하고 제공은 별도 동의와 근거를 구분해야 하며 위탁은 위탁계약, 재위탁 금지, 관리 감독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 비교표 일반 기업과 공공대학과 금융 가상자산의 업종별 차이입니다. 인터넷 차단 판단 기준에서 일반 기업은 100만 명 등 조건 중심으로 판단하고 공공대학은 교육부 지침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며 금융 가상자산은 더 엄격한 업종 규제가 존재합니다. 영향평가 기준에서 일반 기업은 해당 없음 또는 별도 판단이고 공공대학은 5만, 50만, 100만 기준을 적용하며 금융 가상자산은 본 강의의 핵심은 아닙니다. 클라우드 기준에서 일반 기업은 일반 통제 중심으로 판단하고 공공대학은 사업 특성별로 검토하며 금융 가상자산은 위원회 승인 후 신고가 필요하고 원장은 클라우드 이관이 불가합니다. 여덟 번째 주제 암기박스입니다. CISO 신고는 180일 이내입니다. 영향평가 기준은 5만, 50만, 100만입니다. 수집 출처 요구 대응은 3일 안입니다. 간접 수집 통지는 3개월 이내입니다. 파기는 5일 이내입니다. 유출 통지와 신고는 알게 된 때로부터 72시간 이내입니다. 유출 신고 조건 대표값은 1,000명 이상입니다. 14세 미만 법정 대리인은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합니다. CCTV 보관 기간은 30일입니다. 정보보호 공시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추가 의무 인증 대상은 다음 연도 8월 30일까지입니다. 심사원 숫자 암기는 3,515, 4,520, 7,535입니다. 아홉 번째 주제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함정입니다. 첫 번째 함정입니다. 모바일 앱 누락과 인증 서버 누락을 둘 다 같은 누락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 틀릴까요? 서비스 누락은 범위 설정이고 자산 누락은 자산 식별입니다. 판단 단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함정입니다. 분리 보관을 테이블 분리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틀릴까요? 접근 계정 분리가 핵심입니다. 같은 계정으로 접근하면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함정입니다. 대학 문제를 민간 기업 100만 명 기준만으로 푸는 것입니다. 왜 틀릴까요? 대학은 공공 맥락과 교육부 지침을 함께 봐야 합니다. 업종별 적용 규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함정입니다. 금융 안내서에도 적정성 평가가 무조건 의무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 틀릴까요? 금융 안내서 기준으로는 의무가 아닙니다. 업종별 해설서 차이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함정입니다. CPO와 CISO 겸직이 가능하면 조직도상 종속 배치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틀릴까요? 겸직 가능과 조직 독립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CPO가 CISO 아래 조직처럼 보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함정입니다. 가명 처리 업무는 클라우드가 가능하니 승인과 신고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틀릴까요? 가능 여부와 절차 준수는 별개입니다.
위원회 승인 후 금융감독원 신고가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7번째 함정입니다. 이벤트 응모 단계에서 전원 주민등록번호를 받아도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틀릴까요? 5만 원 이상 국세 신고 이슈는 당첨자 확정 후에 검토합니다. 당첨 전 일괄 수집은 포괄 수집 함정이기 때문입니다. 8번째 함정입니다. 특례나 일부 생략을 받으면 자산식별도 면제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틀릴까요? 자산식별은 제외되지 않는 대표 항목으로 설명되었기 때문입니다. 10번째 주제, 오지선다 예상 출제 포인트입니다. 단순질의 유형입니다. CISO 신고 기한은 180일입니다. 공공기관 영향평가 기준은 5만, 50만, 100만입니다. 복합응용 유형입니다. 모바일 앱 누락과 인증서버 누락의 결함을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금융권 가명 처리 클라우드 전환 시 위원회 승인과 금융감독원 신고의 선후관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상황 판단 유형입니다. 원장 변경 시 이전과 이후 로그 및 승인 이력이 없는 상황을 판단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대학 학적 다운로드 취급자의 인터넷 차단 문제를 공공지침 관점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